안녕하세요, 탭팁입니다. 이번에 좋은 기회로 디앤서라는 프로그램을 써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겼고 좀 놀랬습니다. 사실 거두절미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맥을 사용을 하고 있고 다빈치 리졸브를 주 메인 프로그램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앤 겟 프리 트라이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사용하시는 분의 어떤 작업 환경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이렇게 나와요. 밑에 보면은 PS, 포토샵이죠. LRC, 라이트룸 클래식, 그 다음에 캡처 원, 그리고 어피니티 포토까지 이 네 가지 사진 프로그램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애프터 이펙트, 그리고 프리미어, 그리고 파이널 컷 프로 이렇게 본인이 사용하시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가격대가 조금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신 분들은 본인한테 실질적으로 맞는 프로그램인지 겟프리 트라이얼에서 사용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준비한 클립은 드론 클립입니다. 매빅 3로 촬영을 했고 로고 파일로 촬영을 했습니다. 여기는 서울에 있는 고척돔이라고 하는 야구장이고 지금부터 이 파일을 가지고 디엔스를 이용해 필름 느낌을 낼 수 있도록 작업을 하는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러 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노드가 하나 띄워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펙트 창에서 맨 밑으로 내려오면은 디엔서 프로라는 7.1.0이라는 필름 에뮬레이션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디엔서 프로를 바로 올려서 작업을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모든 작업을 해놓고 단 컬러는 손을 대지 않고 노출 그리고 블랙 부분 이런 부분들의 기본적인 교정 작업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디엔서 프로를 최종단에 입히는 작업으로 저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드를 하나 생성을 하고 여기에 소니 러 파일을 입힐 거고 제가 아까 준비를 해봤는데 S로그 3호 자, 이 러 파일을 입혀 볼게요. 자, 입혔습니다. 그리고 입창은 잠깐 꺼볼게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이런 그림이 나오고 있고 지금 나쁘지는 않아 보여요. 근데 노출을 조금만 더 올려 보겠습니다. 익스포저 노출이라는 그 노드 이름을 붙였고요. 많이는 아니고 저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만 하고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웨이폼을 확인을 해보면 지금 블랙 부분이 어느 정도 다 살아있고 지금 노출 부분도 양호합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어두운 톤이 많긴 하지만 이게 해가 질 역무렵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은 느낌적으로 오히려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이 상태에서 보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여러 가지 노드들이 생기고 사실 여기에 끝단 부분에서 사실 디엔서 프로 이렇게 입히려고 했는데 사실 여기 부분은 아직 작업을 하지는 않았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해보시면서 과정을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일단 생략을 하고 여기까지만 먼저 실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디엔서 프로 7.1.0 디엔서 프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소스 자체는 사실은 로그로 촬영이 되었지만 제가 렉 709 타입으로 바꿨죠. 러 파일에서 불러서 지금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소스 같은 경우는 렉 709 그대로 두고 노출 그리고 색온도 그리고 틴트 그리고 디프린지 레디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은 밑에 보시면 다 이네이블드라는 게 있어요. 얘를 활성화를 시켜 주셔야지만 얘 기능이 먹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노출이나 이런 기본적인 교정 작업들은 앞선 노드에서 미리 다 했고 저는 여기서는 따로 작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만약에 나중에 마스터를 만들고 작업이 다 끝났을 때 개인적으로 다시 봤을 때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지 상업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클라이언트가 또 변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경우에는 이 노드만 비활성화를 시켜주시면 기본 교정을 했던 작업으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디프린지가 뭐냐면은 프린지라고 해서 이 엣지 부분에 색상이 끼는 현상을 프린지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프린지 현상을 없애주는 이제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색수차 현상이라고 불러요. 색수차 현상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구형 렌즈들을 가지고 촬영을 했을 때 광원과 맞닥뜨리는 그런 촬영을 했을 때 그 광원과 내 카메라 사이에 나무 장가지가 있고
뭐 이런 물체, 피사체들이 있었을 때 이 피사체들의 엣지 부분에 보라색 또는 파란색 또는 초록색 같은 이런 띠 같은 게 형성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형성되는 이 띠들을 이 디프렌지 기능으로 통해서 제거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현상들은 주로 구형 렌즈를 사용한 촬영본에 나타나게 되고, 근래에 나오는 렌즈들은 이런 색수차 현상을 제거하고 보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조리개들이 탑재가 돼요. 최신 렌즈들은 이런 현상들을 많이 줄여가고 있죠. 그래서 사진이나 영상이 훨씬 더 깔끔해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구형 렌즈를 사용하신 분들은 이런 현상들을 심심치 않게 보시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런 디프렌지 기능을 이용해서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지금 여기는 딱히 그런 현상이 없어서 디프렌지도 그냥 디폴트 값을 두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필름 디벨로퍼라는 게 있어요. 이 디벨롭이라는 글자가 사실은 사진은 해보시거나 아니면 전공을 하셨던 분이 아니라면은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 필름 쪽에서 디벨롭은 현상이라고 합니다. 현상. 이 필름을 현상을 하면서 컨트라스트, 감마, 그리고 칼라 세퍼레이션, 그리고 칼라 부스트라는 이 카테고리가 만들어져 있고, 현상 기간에, 그러니까 약품이나 시간을 조절하면서 이 컨트라스트를 강하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감마, 중간 톤의 밝기를 또 조절을 할 수가 있는 이런 기술들이 있었어요. 이제 만약에 이네이블을 시키겠다 그러면 컨트라스트는 여러분들 많이 만져보셨을 테니까 올리면은 당연히 짙어지고 밝은 부분은 밝아지죠. 내리면은 뿌얘집니다. 이런 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자, 컨트라스트, 감마 커렉션, 그리고 컬러 부스트라는 거는 당연히 색을 올리는 거죠. 색을 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필름으로 가볼까요? 여기에 필름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여러 가지 필름들 프로파일들이 여기에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자, 열어볼까요? 그러면은 정말 많은 필름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이 필름들의 하나하나 속성들을 세부적으로 디테일 값들을 다 녹여놔서 이 프로필들을 선택을 함으로 해서 색 바뀌는 것을 아마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대표적으로 예전에 많이 사용했던 아그파 필름이 있네요. 아그파 필름, 아그파 컬러라는 필름도 많이 사용했었어요. 아그파 컬러를 선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죠. 이 부분은 이런 창으로 바꾸겠습니다. 아그파 필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그파 컬러 100인데 약간 붉은기가 돌죠. 아그파 필름은 케이스 깍 자체가 빨간색이에요. 사실 예전에 그런 말들이 좀 있었습니다. 필름들의 케이스에 따라서 색상이 기본적으로 변하는 이런 느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후지, 리얼라 이런 프로그램도 되게 유명했죠. 후지 리얼라 필름은 초록색이에요. 초록색. 종이 케이스 자체가 초록색이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비활성화, 활성화 이런 식으로 그린 색상, 그러니까 초록색이 약간 끼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에 시네스틸이라고 해서 얘들은 영화 필름입니다. 영화 촬영 필름이고, 이런 느낌들도 한 번씩 선택을 해보시면서 색감 변화를 한번 보세요. 후지크롬 중에 제일 유명했죠. 프로비아 필름. 프로비아 필름은 슬라이드 필름이에요. 그러니까 네거티브 필름이 아니죠. 이따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필름에는 네거티브란 필름이 있고 포지티브란 필름이 있습니다. 네거티브 필름은 색상에 반전이 생기는 필름이에요. 색상이 반전되어서 필름에 상이 맺히는 필름을 네거티브 필름이라고 했었고, 프로비아라는 필름은 슬라이드 필름입니다. 이 슬라이드 필름은 반전이 없이 그냥 필름 위에 상이 맺혀요. 라이트 박스를 깔고 위에 필름을 올리고 룻배로 확대기 돋보기로 이렇게 보는 즐거움이 있다고 했었는데, 네거티브는 색상이 반대로 맺히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했고, 슬라이드 필름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필름은 현상하는 이 과정이나 절차도 네거티브보다 상당히 까다롭지만 색상이 정말 이쁜, 정말 색감이 뛰어난 이런 필름이었는데, 이 프로비아 같은 필름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리고 벨비아라는 필름도 굉장히 유명했어요. 벨비아가 프로비아보다는 조금 더 비쌌습니다. 프로비아도 슬라이드 필름, 벨비아도 슬라이드 필름인데, 벨비아는 주로 풍경용으로들 많이 찾았었어요.
벨비아 100 필름보다는 밑에 있는 벨비아 50 필름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인기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나추라 필름도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리고 얘는 1600이죠. 1600 필름은 눌러볼게요. 조금 짙어지는 걸 볼 수 있죠. 1600 필름은 필름 특수성 컨트라스트가 어느 정도 강합니다. 그래서 나추라 1600짜리도 있었고 수페리아 1600짜리 얘도 마찬가지 컨트라스트가 조금 있었지만 어두운 환경에서는 디지털 카메라처럼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필름 카메라는 이렇게 아사별로 ISO별로 판매되는 필름을 그때그때 제각제각 껴야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편함이 있었죠. 그 네오펜도 유명했죠. 네오펜 같은 경우는 흑백 필름이에요. 흑백 필름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린톤이 살짝 들어가 있는데 네오펜 그리고 밑에 나오는 HP 플러스 일포드 거죠. 일포드 이런 필름들은 흑백 필름으로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레인과 함께 촬영을 하면 정말 감성적인 필름 사진을 얻을 수가 있었었죠. 그리고 코닥 필름도 있었어요. 코닥 필름도 꽤 유명을 했었고 에어로 컬러 이 필름도 되게 유명했었습니다. 이런 느낌들도 어때요? 저는 괜찮거든요. 정말 이쁘고 고급스러워 보이고 지금 여기 이제 노이즈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노이즈가 아니고 지금 그레인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얘를 잠깐 빼볼게요. 어떤가요? 이런 필름들 이런 느낌들은 굉장히 고급스럽지 않나요? 자, 컬러 플러스 이 필름도 저렴한 맛에 많이 구매를 했었습니다. 액타크롬 E100이라고 하는 이 필름이 있는데 이 필름도 예전에 강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색상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었어요. 이 필름만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라이트박스에서 룻배로 확인을 해보면은 색이 튀어나올 정도로 굉장히 강했었고 정말 진득진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필름도 특수한 목적에 따라서 이 필름을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물론 슬라이드 필름이라 비쌌죠. 그리고 코닥 골드 가장 흔하게 찍을 수 있는 필름이었죠. 가장 흔하고 가장 저렴했습니다. 그래서 가격 대비 나쁘지 않았어요. 35mm 필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4, 그러니까 24장짜리 그리고 27장짜리 또는 36장짜리가 있는데 지금 디지털 카메라처럼 연사를 날리거나 이렇게 쓰지 않았었습니다. 옛날에 사진을 찍을 때는. 그래서 소중한 순간에 한 컷 한 컷 정말 신중을 다해서 촬영을 했었고 36컷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정말 몇 달이 소요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36컷을 다 촬영을 하고 인화를 하고 그 필름 현상본을 가지고 스캐닝을 따로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스캐너가 집에 있었기 때문에 집에 가지고 와서 필름을 하나하나 스캔, 그러니까 이 아날로그적인 거를 디지털화를 시켜서 제 컴퓨터 속으로 파일로 저장을 해주는 거죠. 여러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사실 필름이라는 거는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변형이 생길 수 있는 요소들이 당시에는 너무 많이 있었던 거죠. 근데 네거티브 필름은 인화하는 재미, 슬라이드 필름은 룻배로 보는 재미, 그리고 포트라라는 필름이 있는데 이 필름도 굉장히 유명했죠. 그리고 인물 사진에 조금 특화되었다는 그런 평을 받았어서 많은 인물 사진 작가들이 이 필름을 정말 많이 사용했습니다. 감도가 160짜리가 가장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포트라 160NC 얘 같은 경우에는 채도가 조금 빠진 현상, 그리고 얘는 채도가 좀 더 센 필름 VC 비비드라고 하죠. 그래서 이 포트라 필름도 정말 많이 사용했다. 스프라라는 필름도 유명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비전 3, 뭐 500T, 250T, D, T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런 필름들은 영화 필름이에요. 코니카사에서 나온 센츄리아 필름도 정말 싼 값에 정말 많이들 썼고, 임프레시아 이 프로그램도 많이 썼습니다. 이 필름. 그리고 미놀타 VF400. 저는 개인적으로 디지털화를 했을 때 이런 느낌은 참 좋아요. 그래서 이 필름의 프로필을 선택해서 뒷작업들을 좀 해볼게요. 그리고 굉장히 유명해진 카메라가 이제 로모 카메라라는 게 있었습니다. 만듦새는 정말 꽝이었어요. 카메라 자체가. 그리고 정말 허접했고 정말 싼 플라스틱 렌즈를 꼈었는데 이 플라스틱 렌즈 안에서 필름과의 궁합이 이 젊은 사람들을 봤을 때는 정말 큰 감성을 자극을 했죠. 자연적으로 비네팅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꼈었었고 굉장히 몽환적이고 느낌이 있는 사진들을 로모 카메라로 많이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중고 판매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이 카메라가 지금은 많이 사용을 하진 않고 어차피 디지털화가 되고 필름이 많이 없어지면서 지금 필름을 굳이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 높은 필름값, 그리고 정말 높은 이 형산 비용,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필름 카메라가 이제 귀한 카메라가 됐었는데, 예전에는 이 로무 카메라를 가지고 정말 많은 촬영들을 했었습니다. 특히 여자분들이 정말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롤라이 카메라가 있었고, 롤라이 필름도 있습니다. 근데 롤라이도 흑백 필름들이 대부분 많이들 사용을 했고, 그리고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롤라이도 카메라 자체는 굉장히 조그만하고 정말 장난감 같이 생긴 그런 롤라이 카메라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코니카 미놀탑 VX400 슈퍼라는 필름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풀이라고 하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은 뭐냐면은 필름의 용어입니다. 필름 현상 용어예요. 사진들 변하는 걸 보이시나요? 자, 이게 뭐냐면은 필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디지털하고는 다르게 ISO에 대한 사용에 대한 제약이 굉장히 컸었죠. 물리적인 필름, 그러니까 ISO가 100인이, 200인이, 1600인에 따른 이 필름들이 각기 구비가 되어 있고, 제가 원하는 위치에서 제가 장소를 옮겨가면서 ISO를 바꿔가면서 촬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은 밖에서 촬영을 하다가 실내 카페로 들어와서 촬영을 하려고 하면은 밖에서는 너무 밝으니까 ISO 100짜리 필름을 꼈어요, 제가. 근데 실내로 들어오면 너무 어둡겠죠. 어차피 100짜리 필름은 변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ISO를 억지로 올립니다. 카메라 ISO를. 그래서 100짜리 필름이 껴져 있는데 ISO를 800까지 올려서 촬영을 해요. 당연히 정말 어둡게 찍히겠죠. 100짜리 필름이 껴져 있으니까. 어둡게 찍힌 것을 현상하는 과정에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노출 보상을. 어떻게 보상을 하냐? 현상은 약품을 투약을 하고 시간이 지속되는 정도에 따라서 컨트라스트와 이런 사진의 밝기, 어둡기, 버닝, 더칭이 필요해요. 사진을 어떤 부분은 어둡게, 어떤 부분은 밝게 할 수 있는, 지금으로 따지면 포토샵이 할 수 있는 그런 리터칭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필름 카메라 때도 존재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이렇게 촬영을 했을 때는 필름의 현상 시간을 늘려주는 겁니다. 어느 정도 밝기가 보상이 돼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보상이 돼요. 대신 컨트라스트가 세진다는 말이죠. 증감법이라고 했습니다. 증감법. 그리고 반대로 하는 거를 이건 감감법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감감법은 그렇게 많이 쓸 일이 없었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필름 컴프레션. 자, 먼저 활성화를 하고 화이트 포인트를 내려볼게요. 이 부분을 볼까요? 화이트 포인트를 올리면은 뭔가 밝기가 좀 줄어든 느낌이 보이시나요? 내리면은 밝아지죠. 올리면은 흰색이 좀 줄어들고, 내리면은 밝아지고, 쭉 리니어하게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화이트 포인트에서 쭉 리니어하게 올라가지 않고 한번 꺾인다는 말입니다. 이 꺾이는 포인트를 화이트 포인트라고 해요. 자, 익스펜드. 컬러 모드에 좀 집중을 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컬러 모드를 열어보면은 노말이라는 게 있고 루마라는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노말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을 조절을 하게 되면은 색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루마를 선택하게 되면은 블랙을 옮기더라도 블랙 부분, 어두운 부분만 어두워지는 거예요. 색은 영향을 안 받아요. 벡터스코프 색상의 변화를 한번 볼까요? 블랙을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올리고, 지금 벡터스코프를 보면은 어떤 색상의 변화는 없이 지금 위아래로만 이렇게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고 있죠. 노말로 바꿨어요. 그러면은 블랙 부분 색이 바뀌는 게 보이십니까? 아까하고는 좀 틀리죠? 색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지금. 자, 이렇게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프린트, 이너지에 따라서 색상이 확확 틀려져요. 3513, 2383, 요강 이너지. 이런 이너지를 쓰는 거에 따라서 틀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해서 쓰면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리니어로 하고 특수한 경우에만 저는 사용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자,
컬러 헤드를 볼까요? 자, 이것도 벡터 스코프로 한번 볼게요. 자, 옐로우 블루 보시죠. 자, 보셨듯이 선을 그었다고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셨죠? 옐로우 블루, 서로 보색 관계, 서로 보색 관계, 서로 보색 관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보색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 색의 메커니즘을 이렇게 조금씩 조절해 보면서 특이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보색 관계 매트릭스 개념에서 색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조금씩 조절을 해 보시면 됩니다. 이제 필름 그레인 보이시죠? 8mm, 그리고 16mm, 35mm, 그리고 65mm. 이게 뭘까요? 135 규격의 35mm 필름이라는 걸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종이 커버에 안에 들어있는 일반적인 조그마한 그 필름들은 전부 35mm 필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35mm라는 건 뭐냐면 필름의 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보면은 8mm라는 것도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8mm입니다. 이 필름 8mm 필름, 16mm 필름, 그리고 35mm 필름, 그리고 65mm 필름. 그 느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 그레이는 8mm 필름에서 이런 현상들은 굉장히 두드러져요. 자, 지금 8mm의 ISO 200짜리 프로필을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굵어졌죠? 되게 굵어졌죠? 똑같이 8mm에서 500짜리 필름을 껴볼까요? 더 굵어졌습니다. 더 굵어져요. 근데 이 더 굵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디테일한 어떤 선명도가 지금 확 떨어지죠. 반대로 말을 하면은 이 포커스가 안 맞고 멍한 이런 느낌이 오히려 과거 예전의 필름들의 향수를 자아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필름들, 이런 느낌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사가 크고 8mm, 필름이 작을수록 이 필름 그레이는 굉장히 커집니다. 어떤 선명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몽호한 이런 느낌의 영상들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할레이션, 이네이블을 시키고 한번 볼까요? 지금 이런 띠가 생겼죠. 지금 흰색 주위에 밝은 부분 주위로 해서 이런 띠가 생겼습니다. 이런 띠가 생기는 게 생각외로 감성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따뜻한 느낌이 나죠. 이런 부분들이 8mm로 내려가면 갈수록 이 효과가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엄청 커졌죠. 여기 65mm로 바꿔볼게요. 65mm, 70mm로 많이 없어졌죠. 지금 강도를 주는 거는 똑같은데 선택한 것만으로도 조금 느낌이 없어졌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블룸, 미스트 효과를 쓸 수가 있는 거죠. 밝은 광원 쪽, 그러니까 밝게 표현이 되는 이런 부분들에 약간 글로우 효과처럼 이렇게 이게 빛이 부서지는 겁니다. 몽환적으로 플레이를 해보면 이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다시 8mm로 가볼게요. 효과를 좀 극대화시켜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밝아졌습니다. 35mm, 8mm 글로우 효과를 화면에 간편하게 적용해 둘 수 있는 그런 플러그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필름 데미지. 필름이라는 거는 예전에 현상을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하드웨어적으로 손상이 발생되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리고 필름이 생산이 되고 오랫동안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안에 습기가 들어가게 되고 그 습기가 다시 마르고 이런 과정들, 차가워졌다가 따뜻해졌다가 하면서 필름에 변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8mm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보이죠? 이런 흰색 이렇게 먼지 같은 것도 보이고 확실히 틀린 게 보이실 겁니다. 이런 느낌을 인위적으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마운트 지터라고 있는데 이 지터라는 거는 사실 그 신호가 불안정할 때 생기는 이게 떨림 현상 같은 거예요. 양을 체크를 하면서 줄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이쁘게 사용해 주세요. 필름 브레스, 필름이 숨을 쉰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네이블을 시켜서 한번 볼게요. 혹시 느껴지시나요? 8mm로 해서 한번 볼게요. 느껴지십니까? 이게 색이 울렁울렁 하는 게 보이세요, 혹시? 색이 울렁울렁 하는 게 보이십니까? 이거를 벡터 스코프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볼게요. 지금 이 색감 자체가 중심을 못 잡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게 이런 현상이 실제로 필름을 현상을 해보면은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영상기로 투영하는 필름의 영화들을 가끔 보면은 떨리는 현상들이 있었죠. 덜덜덜 떨리기도 하고 밝기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현상들을 구현해 놓은 겁니다. 그게 바로 필름 브레스와 게이트 위브라는 건데, 이 게이트 위브도 보면은 65mm에 이 정도, 8mm에 이 정도. 8mm가 훨씬 더 지금 체크를 하면 사이즈가 커지는 거 볼 수 있어요. 확대가 되는 거를. 이거는 뭐냐면은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 만들었던 그런 영화들을 보면은 밝기도 왔다 갔다 했고 화면 자체도 막 떨리는 게 있었거든요. 이거를 소프트웨어로 구현을 하다 보니 여기 블랭크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확대를 해서 흔드는 겁니다. 이런 효과들을 구현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지금 영상이 흔들리죠, 지금? 이런 것도 예전에 영상기를 통해서 필름을 상영을 할 때 이런 느낌들을 이렇게 감성적인 느낌으로 써볼 수가 있는 기능들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버스캔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고, 이 오버스캔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네거티브, 포지티브라는 게 있죠. 네거티브가 색상의 반전이 일어나서 상이 맺히는 것. 그리고 포지티브는 정확하게 그냥 그 위에 화상이 맺히는 거죠. 그런 필름. 그래서 포지티브 필름이 비싸다고 말씀드렸고 고급 필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슈퍼 3호에서 제가 인앱을 시켜볼게요. 보이시나요? 필름 자체의 느낌들이 이렇게 생깁니다.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볼게요. 지금 슈퍼 3호라고 되어 있고 8mm라고 보죠. 필름 구멍이에요, 여기가. 필름 구멍. 그러니까 이 필름 구멍은 뭐냐면은 필름을 현상을 하고 한 컷을 찍으면은 다음 컷으로 카메라 자체 안에서 넘겨줘야 되잖아요. 다음 필름을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 준비를 하는 게 자동인 경우도 있었고 수동인 경우도 있었지만 공통적으로는 톱니 같은 게 나와 있었어요. 구멍이 이렇게 현상을 하면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지금. 이 구멍 안에 필름 톱니바퀴를 껴서 이게 오른쪽으로 옮겨가면서 다음 필름이 사진에 찍힐 준비를 시켜주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상을 하게 되면은 필름 자체에 진짜 이렇게 묻어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은 네거티브 필름이라고 되어 있죠. 네거티브 필름은 말씀드린 대로 색상의 반전이 일어나면서 상이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색상은 이게 아닌데 현상을 하면 이게 아닌데 색상의 반전이 생겼기 때문에 까만색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포지티브로 바꿔볼까요? 슬라이드 필름은 색상이 그대로 맺히기 때문에 이런 느낌. 네거티브 필름은 반대로 맺히기 때문에 까만색으로 표현이 되는. 이 퍼포레이션, 그러니까 이 구멍. 퍼포레이션이 구멍이란 뜻이잖아요. 이 구멍 모드를 네거티브로 했을 때 이 구멍 모드의 노출 올려볼게요. 좀 더 밝아지죠. 간접 조명 같은 이런 느낌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셔서 이렇게 해놨고, 그리고 스케일, 이게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 필름 자체 형상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해서 이런 느낌들을 구현해 볼 수가 있다. 두 번째 표현이 되어 있죠. 게이트 쉐이프라고 니트 노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니트 노멀이라는 거는 이 끄트머리예요. 끄트머리. 이 끄트머리가 형상이 잘려지는 이 느낌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get 디포커스를 이렇게 제가 올리면은 이 형상이 부드러워졌죠. 다시 내리면은 선명해지고요. 그리고 니트 라운드. 그럼 더 라운드가 졌어요. 이렇게 선명하게 각이 많이 세워졌죠. 그리고 디포커스를 시키면은 이런 느낌으로 완성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플립이라는 게 있죠. 이 퍼포레이션이 반대로 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네팅. 비네팅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가운데 집중을 시켜주는 그런 기능이죠. 이렇게 되는 까만색의 테두리를 패드를 줘서 부드럽게 믹스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 여기 뭐 체크를 해볼까요? 펄스 컬러 IR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은 밝기를 수치적인 척도로 보여주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0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어두운 부분, 109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가장 밝은 부분, 그리고 50이라는 부분, 회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은 노출이 중간 정도라고 표현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주황색이 이렇게 보이죠? 흰색적인 보이죠? 이 부분이 이 정도 되겠죠? 색깔이 비슷한 밝기의 단위가 IRE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물의 밝기, 인물 스킨톤의 얼굴의 밝기를 어느 정도 체크를 해볼 때 그때 저는 이 폴스칼을 사용을 합니다. 그게 한 70, 80 IRE 정도가 되는 이 정도 선에서 그렇게 얼굴 밝기를 이제 시각적으로 확인을 하고, 여기 밑에 보시면 클립이라고 있어요. 클립 인디케이션. 이 클립 인디케이션은 뭐냐면은 익스펜더에서 제가 블랙 레벨을 내려볼게요. 지금 클리핑 인디케이션이 켜져 있는 상황에서 블랙 포인트를 내렸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다시 여기서 폴스 컬러를 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까매져서 지금 블랙 부분이라 0이죠. 여기는 밝기가 제로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경고를 해주는 겁니다. 너무 어둡다 여기가. 그러면 반대로 밝은 부분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올려봤어요. 밝은 부분. 지금 스카이도 이 부분 다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죠. 이 부분이 색 정보를 잃은 흰색이 흔히 말하는 날라갔다는 말입니다. 아웃풋. 기존 그림과 조금 믹스를 시키겠다는 거죠. 볼까요? 자, 토탈 임팩트. 조금 내리면은, 반쯤 내리면은 이 그림과 이 그림이 믹스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좀 더 그림이 자연스러워질 수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럿 제너레이터라고 있는데, 나만이 가지고 있고 나만이 쓸 수 있는 그런 프리셋 값으로 전체적으로 저장을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익스포트 럿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스몰, 노멀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몰보다는 노멀 33, 33, 34 얘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익스포트 럿 해서 프로그램에서 다음에 쓰실 때도 이 럿을 불러오시면은 똑같은 색감, 영상에 따라서 좀 틀려지겠지만 이 똑같은 색감 자체는 그대로 지금 덮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럿 제너레이트라고 합니다. 자, 옵션을 보시면은 퀄리티는 둘 중에 알아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라이센스 인포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이센스 인포를 통해서 액티베이션을 하면 됩니다. 자, 책 프로필은 계속 이제 새롭게 추가가 되고 있는 이런 업데이트들, 또 필름들도 업데이트 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서 이 값들을 여러분의 컴퓨터에 다시 저장을 시켜주게 돼요. 자, 이렇게 디엔서라는 프로그램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꽤 걸렸던 것 같고, 디엔서 프로라는 이 플러그인을 처음부터 끝까지 조목조목 하나하나 알아봤는데요.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께서 영상이나 사진 쪽에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있는 탭TV 링크를 통해서 구입을 하시게 되면은 10%의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해서 조금 더 영상 제작, 사진 촬영, 사진 편집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또 이런 기회가 생겨서 여러분과 댓글로도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자주 생겨났으면 좋겠네요. 자, 끝으로 부족한 설명이었지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좀 했는데 잘 전달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